안녕하세요. 네, 윌비스 7급 공채 팀장 선동주 강사입니다. 네, 헌법 강의 담당하고 있고요. 먼저 올해 국가직 7급 그리고 이제 정직 7급 시험 치르셨는데 시험 치르신 분들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준비하시고 또 시험 치르시느라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프로그램 이제 애착 가지고 이제 응원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한테 또 감사 말씀 전할게요. 저희 윌비스는 지난 이제 시험 개편 이후로 처음 이제 탑팀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저 순환 프로그램을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요. 첫 시작이었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는 바람에 내실을 아주 튼튼하게 갖출 수 있었습니다. 그 덕에 올해는 또 새로운 모임으로 또 새로운 시즌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 시점에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담당 강사로서 이제 헌법 과목의 학습 목표 그리고 학습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일러드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공부 방법에는 정도가 없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죠? 어떤 방법으로든 합격할 수 있고 뭐 어떤 방법이 우월하냐 이런 것들은 논하는 것들이 오히려 우매한 결과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하나 정해져 있는 단순한 이치는 있습니다. 바른 길이 가장 빠른 길이다라는 이제 당연한 이치를 말하는 것이죠. 바르게 뻗은 길이 누가 봐도 물리적으로나 어떤 면에서 보더라도 가장 빨리 도달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은 당연한 이제 결론인데 이 바른 길이 무엇인가? 그게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모든 공부, 뭐 수능부터 시작해서 모든 공부를 하실 때 이제 경험하신 것들인데, 뭐 이론을 습득하고 그걸 또 문제풀이로서 또 경험하면서 감각을 유지하는 이런 방법론들이 계속 유기적으로 반복되는 이런 과정들이 이제 가장 공부의 바른 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이론 습득하고 문제풀이 효과 이런 것들이 서로 이제 연동되어서 이제 시너지를 가질 때 기본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심화 학습, 뭐 확장 지문, 그다음에 또 지역 지문들까지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이제 역량들이 생겨나니까요. 그래서 이런 이제 가장 타당한 방법론들을 이제 수행하는 것들이 바른 길이라는 것은 누구도 알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방법들은 이제 고통스러운 방법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좀 편한 방법으로 뭐 기출문제 중심으로 해서 계속 돌리고 문제자료 중심으로 공부하는 이런 방법론들을 채택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쨌든 이론 학습, 이론 습득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탄탄한 기본기들이 이제 형성되어야 이런 문제풀이 과정에서도 이제 그 상승작용이라는 것들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문제 중심으로만 공부를 하다 보면 그 지식들이 분절되죠. 그래서 이제 나눠지고 단락화되기 때문에 그들을 이제 이어줄 수 있는 어떤 매개체, 이런 흐름, 이런 미천 지식들을 자꾸 까먹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시험이 또 시험 공부가 반복되다 보면 더더구나 나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익숙하다라는 어떤 내면의 소리로부터 시작해서 자꾸 이제 그 이론 중심의 어떤 학습들 이런 것들을 기피하거나 좀 등한시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현상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이제 잘 다 잡을 수 있어야 되고 처음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새롭게 이제 다시 준비해야 되는 분들 다 공통되는 것들이 탄탄한 이제 기본기 습득부터가 기본이다라는 것들이겠죠. 그래서 이런 기본기들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이제 문제를 푸는 것들도 그 시너지를 가지고 또 활력을 가지고 더 이제 다양한 문제들을 풀 수 있는 그 포용력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당연한 의미지만 다시 한번 이제 부각시켜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우리 과정도 또 헌법 그중에서도 이제 헌법 과정이 다 이제 이런 맥락으로 구성이 되었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론 습득 그리고 문제풀이 이런 것들이 이제 효과적으로 저 상승작용을 일으키고 또 시너지를 가지게 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복합적인 사고로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전순환 프로그램들을 이제 그렇게 안착을 시켜놨어요. 그 무엇보다 이제 가장 큰 특징은 순환 과정들이 이제 보편적으로 보면은 뭐 이론, 그다음에 문풀 이런 식으로 크게 이제 넘어가고 마무리 단계로 이렇게 크게 세 단락으로 편성되는데 이 단락이 끊어져 버리면은 결국 이런 시너지 효과 또 연동 효과 내기가 좀 힘들어지죠. 그래서 이론을 습득하는 과정이든 문제를 실적으로 이제 많이 풀어봐야 될 과정이든 최종 마무리를 위한 과정이든 전체 과정이 다 한 가지 어떤 틀로 이제 융복합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기본 이론을 이제 학습하는 과정일지라도 문제풀이를 충분하게 할 수 있는 학습 요소들, 그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과정으로 넘어갔다 하더라도 기본 이론들을 계속 유지하면서 대조하고 같이 이제 융복합할 수 있는 이런 이제 프로그램, 마무리마저도 이제 그런 이제 다각적인 방법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되면 이런 이제 방법을 이제 구상을 해서 1순환부터 5순환까지 전체 과정들이 보면은 각 단계마다 다 이론과 문풀, 이론과 문풀, 이론과 문풀이 계속 유지되도록 프로그램을 조성을 해놨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프로그램의 이제 특징이 될 테고, 근데 이런 프로그램을 채택하는 것 자체가 뭐 우리 학원이 뭐 유일하다라고 하기는 좀 힘들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수행 방법이 어떠냐라는 것이 이제 중요할 텐데요. 뭐 그런 구체적인 수행 방법은 우리 그 실무팀장께서 잘 또 설명을 해줄 테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제가 담당하는 헌법 과목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달을 해드리자면, 자, 일단 이제 이론 습득과 문풀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반복되도록 전체 순환을 구성을 해놨지만, 초심자들은 당연히 이 모든 과정들을 차분히 따라오시는 것들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뭐 5급 시험과 7급 시험을 병행하시는 분들이라거나 혹은 이제 이미 7급 시험을 이제 치러본 경험이 있으신, 공부 경험이 있으신 이런 분들이라면 그 5순환에 이르는 전체 과정들을 다 따라가는 것들이 버겁거나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그런 이제 그 부담이나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순환마다 똑같은 패키지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론 연습, 그다음에 문제풀이 연습, 이 두 가지 패키지가 각 순환에 다 안착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순환이 이론과 문풀을 계속 반복하는 이런 과정으로 이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과정을 선택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론학습과 문제풀이 연습 이 두 가지를 이제 병행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구조들을 갖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마음에 드는, 혹은 뭐 문제풀이를 좀 중심으로 한번 접근해 다시 한번 보고 싶다, 혹은 이제 이론이 조금 이제 희미해지고 빠진 것 같으니, 혹은 이제 이론을 이렇게 다지는 과정들이 좀 부실했던 것 같으니 조금 더 이제 튼튼하게 한번 다시 기회를 잡고 싶다, 이런 여러 어떤 목표의식을 가진 분들이 어떤 단계를 선택하든 그 효과를 동일하게 볼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다는 거, 이걸 이제 말씀드리고요. 근데 이제 요게 중요합니다. 일단 공부 방법에 관해서 이제 문제를 이제 좀 접근을 해봐야 될 텐데, 문제 분석력, 문제를 풀이할 수 있는 이제 분석력, 요런 것들은 그냥 막연히 공부량이 있다, 오래 공부했다, 많이 봤다라는 것만으로 형성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런 문제 분석력은 일단 쟁점과 키워드에 대한 지식으로 이제 좌우됩니다. 쟁점과 키워드. 헌법이라는 과목 안에는 이제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겠죠. 테마들이. 그래서 뭐 민주주의 원리, 법치주의 원리, 뭐 여러 가지 뭐 각종 기본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직업의 자유, 또 통치구조과 하면 국회 파트, 대통령 파트의 뭐 구성 내용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주제들이 있을 텐데, 그 각 주제마다 들어가면 또 쟁점들이 있어요. 학자들과 이제 판례를 통해서 주로 이제 결론이 형성이 많이 되어 있지만, 학자들로부터 이제 시작하는 논쟁들, 그죠? 이러한 어떤 현상에 대한 이제 어떤 헌법 조문이 있다면 그런 헌법 조문의 이제 그 이해, 분석 이런 것들이 학자마다 이론가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쟁점이라고 하는데, 이런 이제 쟁점 또는 논쟁상이 되는 것들이 꼭 있습니다. 그죠? 해당 주제들마다 다양한 파트별로 이제 서로 자신들의 의견이 주장되고 충돌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헌법학은 좀 다행히도 헌법재판소 판례가 아주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런 이론적인 어떤 충돌들을 자신의 어떤 공인된 의견으로서 정리를 대부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헌법 시험 같은 경우는 헌법 판례만 잘 알고 있으면은 이론적 결론에 이제 접근하는 것들이 어렵지 않고요. 물론 이제 행정법 같은 과목들은 보면 아직은 그 판례가 조금 이렇게 선도적인 입장 위치를 잡고 있지 못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론가들의 어떤 이론들이 조금 더 주도적인 측면들이 있어가지고 이론의 의미도 조금 아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러나 헌법은 지금 헌법재판소가 확실하게 리드를 잡고 있기 때문에 판례만 잘 알아도 대부분의 문제에 접근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남는 것들이 이제 순수한 암기사항 같은 것들이 있죠, 그죠? 헌정사나 헌법의 우리 개정 역사나 아니면은 이제 그 뭐 조직 구조 속에 뭐 부속 법률 문제나 헌법 조문 문제나, 혹은 이제 구체적인 어떤 대통령이나 국회를 조직하는 모습들을 담고 있는 각종 어떤 그 제도들,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단순 암기사항들, 그렇지만 이제 필수적으로 시험에서 요구되는 사안들이 또 존재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위해서는 또 두문자 정리와 같은 정리법들도 동원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헌법 공부를 이제 완성하자면 필요한 어떤 방법론들이 총 세 가지. 첫째, 이제 쟁점에 대한 파악.
어떤 주제에 어떤 쟁점들이 존재하는지가 이제 파악돼야 되고 그 쟁점의 결론까지 포함해서 그죠? 예, 쟁점의 결론을 담당하는 판례까지 포함해서 이제 쟁점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이제 키워드, 예, 어떤 판례 문장들의 가장 키워드들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그 키워드들을 바꿔가지고 이제 X 지문, O 지문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옳고 그른 지문을 분석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이제 키워드들이 그 논리 속에 어떤 것들이냐 이런 것들을 잘 캐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단순하지만 반드시 나오기로 되어 있는 이런 사항들에 대한 이제 쉬운 정리법으로서 두 문자 정리 이런 것들이 이제 병행되면 이제 학습 방법으로서 이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쟁점, 키워드, 두 문자 이 세 가지가 이제 학습의 대상이고 이걸 중심으로 이제 각인하는 것들이 학습 방법이다라는 걸 이제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가 밝혀졌네요. 이제 학습의 목표는 헌법 과목이 모든 과목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만 특히 이제 헌법 과목의 학습 목표는 이론 습득과 문제풀이를 중심으로 하는 상승작용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학습의 목표고 그다음에 이런 이제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서 필요한 방법이 이제 쟁점과 키워드 두 문자를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잘 해내는 것들이겠죠. 물론 이제 이해를 통해서 이해만 되면 정리가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주 많이 있어요. 이 법학이라는 과목이 결국 논리학이기 때문에 어떤 현상을 있게 하는 이면의 어떤 원리들을 파헤치는 이런 과목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공식들이 존재하고요. 그 공식들을 이제 이해하게 되면은 법 공식을 이해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암기 없이도 정리가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뭐 허다합니다. 100에 한 80% 정도, 8, 90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 생각에는. 그러나 이제 이해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이제 좀 항상 이제 괴롭게 만드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두 문자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해소하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방법론, 쟁점에 대한 인식, 그다음에 키워드에 대한 인식, 그다음에 두 문자에 대한 정리법, 요 세 가지를 이제 일러주고 전수해줄 수 있는 이런 이제 강의나 교재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다면 이제 여러분들의 수험 기간도 줄일 수 있고 수험도 좀 더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모든 걸 고려해서 제가 이제 강의를 진행하고 또 그 모든 교재들을 그러한 내용들을 수록해서 편성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뭐 제 강의를 선택한다면 믿고 따르면 돼요. 믿고 보는 강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고 따라오시면은 뭐 무리 없이 여러분들의 이제 자연스러운 학습이 이제 완성될 거라 이제 믿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윌비스 변호사 팀장 자격도 같이 갖고 있는데요. 윌비스 변호사, 강남 역삼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 변호사 학원에서 제가 이제 종합반을 학생들을 이제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변호사 시험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객관식 시험뿐만 아니라 주관식 시험까지도 치러야 되는 아주 이제 막대한 임무를 갖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친구들이 실제 공부하는 기간이 우리처럼 한 1년 정도 이렇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주관식, 객관식 공부를 아울러서 뭐 기록형 소장 작성하는 공부까지 포함하면 총 세 가지 이제 그 시험 유형을 치르게 되는데 과목마다 과목별로 이제 이런 객관식 그 주관식 그 사례 문제풀이 그다음에 기록형 소장 작성 요 세 가지 이제 공부를 다 이제 제가 이제 전수하는 맥락을 통해서 그대로 따라와서 합격하고 이렇게 이제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해 나가고 있거든요. 올해도 우리가 수강생 뭐 아주 많이 모았습니다. 변호사 시험에서 물론 이제 우리 7급 시험은 이제 론칭한 지가 이제 한 해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정도 성과는 아직 이제 달성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유사한 효과들을 이제 달성해 나갈 수 있다고 이제 기대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거는 참고로 드릴 말씀인데 어쨌든 금방 말씀드렸던 쟁점, 키워드 두 문자를 중심으로 하는 이론 습득과 문제풀이의 어떤 융복학 과정 이런 것들을 이제 반복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은 막연할 수 있지만은 확실한 그 인식을 갖고 있는 리더가 있으면은 막연하지 않습니다. 그 리더가 이제 바로 저희 선생님들이고요. 헌법 과목은 제가 이제 담당하고 그거를 변호사 시험 시장에서 제가 직접 이제 접목을 해서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 일러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이제 믿음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제 교재도 한번 이제 설명해 볼게요. 헌법 과목에서 이제 우리 헌법 순환 과정에서 1년 동안 사용할 이제 교재, 정식 출강 교재로서는 이제 당연히 기본서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집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서를 요약한 요약서라는 게 있는데, 오늘 이제 좀 강조할 내용은 이 요약서입니다. 지금 이제 정식 명칭은 헌법 집중 키노트라는 교재인데요. 영어로 쓰여 있습니다. 키노트가 영어로 쓰여 있는데, 이 헌법 집중 키노트라고 하는 이제 요약서는 그 페이지가 한 150페이지 정도 되는 이제 요약본인데 이게 단순히 기본서를 그냥 툭툭툭 쳐버리고 양쪽으로 쳐버리고 그냥 줄여놓은 교재가 아니라 기본서를 꾹 눌러놓은
교재예요. 예, 압축 교재라고 하는데 보통 압축 교재라는 그 교재들이 보면은 그냥 단순히 양적으로 이렇게 맞춤 교재들이 많죠, 시중에는. 근데 이제 이 키노트 교재는 양적으로 또 이제 어느 정도는 필요 이상인 것들을 좀 쳐내고 쉽게 하면 이제 문제풀이 단계에서 충분히 이제 이렇게 플러스 할 수 있는 어떤 지식들, 좀 간단한 지식들에 관련된 것들은 좀 문제풀이 자료나 단계로 좀 미루고 이제 기본을 습득하는 과정에 꼭 집중해야 될 요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앉혀놨기 때문에 결국 안에 내용들이 보면은 기본서 한 권을 보는 내용과 마찬가지 효과를 가지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키노트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여러분들이 반복 학습할 수 있도록 지금 과정을 설정했다는 게 또 두 번째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정 과정이 이론과 문풀 두 가지가 이제 연동되는 이런 내용들을 다 각자 담고 있는데 그 각 이제 이론 습득 과정들이 보면 키노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제 강의에서는. 그래서 맨 처음 이제 1순환과 2순환 강의는 이제 기본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차분히 들여다보는 이런 과정으로 이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순환은 기본서를 가장 기본의 관점에서 이제 쳐다보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2순환은 이제 좀 더 심화된 내용들까지 다루면서 기본적인 내용들은 조금 이제 가볍게 다루고 좀 더 이제 심도 깊은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다뤄봐서 기본서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이제 확실하게 자기 걸로 만드는 이런 과정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 1순환부터 이제 문제풀이로 끝나는 마지막 5순환까지 전체 과정에 결국 제가 제일 강조하는 교재가 기본서도 아니고 기출집도 아니고 키노트거든요. 이 키노트라는 150페이지 요약본,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정보들이 결국 이제 여러분 걸로 되면은 모든 그 문제를 거의 대부분 90% 이상 문제를 그냥 푸는데 무리 없이 다 풀리고 그 외에 이제 문제마다 뭐 최신 판례 지문이든 좀 희소하지만은 다른 어떤 최근의 기출 시험에서 나왔던 좀 생소한 지문이든 이런 것들만 조금 보태기를 하면 충분히 이제 시험장에 가서 원하는 성과를 낼 수 있는 이런 이제 자료로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매 과정에서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서로 공부하는 과정이든 문제집으로 기출집으로 공부하는 과정이든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하는 과정이든 제가 이제 키노트를 계속 이렇게 병합을 해서 여러분들이 키노트에 대한 이제 인식을 가지고 문제를 들여다봤을 때 쉽게 그냥 당연히 이제 풀려버리는 문제, 그리고 키노트만으로는 이제 해결이 안 되고 이제 좀 플러스가 필요한 보강이 필요한 문제, 뭐 얼마 안 되죠. 이런 이제 것들을 이제 분별하는 이런 과정들을 이제 항상 거치게 만들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키노트 지식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키노트에 수록된 정보들이 자연스럽게 각인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만들어 드리거든요. 그래서 1년의 전체 과정의 전 순환에 키노트를 활용하는 이런 최종 정리가 1순환부터 이루어진다라는 것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첫 순환부터 마지막 순환에 이르기까지 거의 동일한 정도로 대등한 정도로, 물론 이제 여러분들 이제 많이 익숙하고 이런 단계에서는 한마디만 툭 던져도 뭔지 알 수 있는 이런 단계에서까지 뭐 상세한 뭐 이런 설명들을 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설명이 좀 추각되고 간결해지고 이렇게 이제 하겠지만 단계가 진행되면서 어쨌든 그 키노트의 해당 요소들을 들여다보고 터치하는 이런 이제 방법론들은 계속 1년 동안 유지를 하다 보니 여러분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뭐 특별히 여러분들이 막 애쓰고 머리에 이렇게 띠 매고서 끈 이렇게 질끈 매고서 이렇게 막 공부 안 해도 자연스럽게 각인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유도를 하니까 그렇게 이제 순환 과정들을 이렇게 따라오시면은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고 완성도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결국 한마디를 하기 위한 것인데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초심자분들은 당연히 주어진 대로 이제 꾸준히 쌓아가는 것들이 당연한 이제 어떤 기본적인 모습이 될 거예요, 공부에. 그러나 이제 5급 시험을 병행한다든가 이미 시험 경험이 있다든가 이런 분들은 이제 전 순환 과정을 따라오는 것들이 오히려 불합리하거나 너무 부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필요를 아실 겁니다. 공부를 하시다 보면 5급 공부하신 분들은 보면 7급 시험으로 이제 전환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약간의 그 작업이 좀 필요해요. 물론 이제 5급에서도 헌법 시험이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경제학부터 시작해서 행정학, 행정법 다 공부하죠. 그러나 이제 공부 방식이 다르단 말이에요. 헌법 공부 같은 경우는 이제 패스 논패스 60점 이수제를 공부하다 보니까 대충 60점만 넘길 수 있는 정도만 공부하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세밀하게 나오는 그 상대평가 제도로 세밀하게 이제 물어보는 이런 7급 시험에 대응하는 것들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기타 다른 과목들도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주관식 논술형으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논술형 공부도 보면 이 분절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논술형으로 출제될 만한 테마 위주로 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분절돼 있어요, 지식들이. 이 지식들이 이제 그 되다 보니까 그 이제 그 사이, 예, 띄엄띄엄 그 사이에 해당하는 어떤 지식들, 이런 것들이 또 지문으로 많이 다루어지는데,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바로 적응할 수가 없습니다. 주관식 공부만으로는. 지식만으로는. 그래서 이제 주관식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예, 좀 이제 세밀한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 이런 7급 시험에 대응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어떤 그 교재 회독이나, 예, 최소한의 어떤 강좌 수강, 이런 것들은 이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피세 시험 같은 것들은 이제 오후 공부하시는 분들은 특히 이제 쉽게 시험 치러서 점수도 아주 잘 내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2차 과목 시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오후 공부하면서 이제 다듬었던 지식만으로는 점수를 못 내요. 실제 작년에 제 제자분 중에서는 피세 시험은 뭐 90 몇 점 해서 뭐 아주 편안하게 점수를 냈는데, 이제 2차 과목 시험에서는 헌법 뭐 다른 건 빼고 헌법 과목을 이제 딱 반타작, 예, 100점 만점에 딱 반타작, 예, 그래가지고 조금 한 번 더 준비해야겠어요, 이런 친구들이 이제 있는데, 물론 이제 그런 경험을 하면은 금세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뭐 반타작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보고 대충 들어갔는데 반타작이라도 할 정도의 실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이 실력을 조금만 더 이제 다듬어주고, 조금 더 이제 7급에 맞게 이렇게 전환시켜주는 어떤 과정, 예, 매개 작업만 한번 해주면, 그러면 충분히 이제 5급도 준비하면서 7급도 패스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계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7급 시험은 여러분들 특히 5급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뭐 요즘은 관심이 높아졌지만은 7급만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제 당연히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 대한민국의 모든 어떤 공직 채용 시험에서 가장 가성비 높은 시험이라고 정평이 나 있어요. 그래서 투자 대비 최대 효과, 그래서 내가 투자한 것보다 가장 큰 효과를 누리는 이런 이제 가장 큰 급수를 부여받는 거예요, 투자한 거에 비하면. 예, 이런 시험이기 때문에, 근데 그 투자가 또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제 1년 과정 좀 지그시 이렇게 준비를 한다면, 예, 1년만 해도 합격할 수 있는 이런 시험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여러분들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시험이고요. 이게 이제 내가 집중하는 어떤 분야가 있다라고 해서 그냥 등한시할 건 아닌 것 같고, 지금처럼 이제 5급 시험과 7급 시험이 특히나 이제 과목이 이렇게 일치하는 이런 상황들이 언제까지 유지될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기회가 내 인생에서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5급도 패스해야겠지만은 7급도 더 쉽게 패스할 수 있는 7급도 무시하지 말자. 또 7급만 준비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7급이 아주 우리 그 시험 시장에서는 그 정평이 나 있을 정도로 투자 대비 최대 효과를 가지는 이런 이제 시험이기 때문에 좀 이제 투자할 필요성이 있다. 예, 이런 이제 각오를 가지시고, 그래서 이제 처음 이제 기틀을 닦고 이런 과정에서 제대로 출발하시길 바라고요. 문제는 이제 5급과 병행을 하시거나 혹은 이제 시험 경험이 좀 있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공부 계획을 설정하는 것들이 이제 쉽지 않죠, 그죠? 그래서 한 번 더 준비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1년을 어떻게 보낼까?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 과정을 다 따라오실 필요 없고, 예, 여러분들이 이제 갖춰진 실력에서 이제 좀 부족한 부분이 뭘까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제 분석할 수 있는 단계고요. 그 분석이 아직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스스로 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어떤 한 강좌나 한 교재를 여러분들이 보다 보면 한번 경험을 해보면, 내가 이런 게 부족해서 그 원하던 점수가 안 나왔구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가장 쉬운 것들은 어떤 특정 강좌를 한번 선택을 해서 들어보는 것들이 제일 이제 편할 것 같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시중에 나와 있는 뭐 서점에 이제 교재 같은 거라도 키노트 교재는 뭐 150페이지니까 이런 교재에 뭐 이렇게 가볍게 한번 이렇게 훑어보는 이런 정도만 봐도 그 교주 안에 뭐 중요한 쟁점들이 도표로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키워드들에는 그 색 글자로 또 따로 부각되는 이제 그 볼드체로 표시가 탁탁탁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두 문자 상자가 옆에 날개면에 딱 이렇게 요소마다 꼭 이제 암기가 필요한 부분들을 두 문자로 정리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교재들을 이제 한번 탐독만 해봐도 이런 것들이 시험을 위해서 꼭 준비될 것들인데 내가 어떤 부분이 좀 부족했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150페이지 정도 되는 키노트에 수록되는 요약서에 수록되는 정보만으로도 이제 문제 자료 조금 이제 지엽적인 거나 좀 새로운 거 이런 것들 조금만 보태면은 충분히 이제 합격할 수 있는 점수를 획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로 또 그렇게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믿음을 가지시고 뭐 교재나 강좌, 특정 강좌 하나만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론이 좀 약한 것 같다 하면은 인류순환 강의 중에 좀 짧은 거 하나, 아니면 좀 문제풀이, 어차피 문제풀이 할 때 이론도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 뭐 문제풀이 하면서 이론도 한번 들여다보자 싶으면은 3, 4순환, 뭐 5순환 이제 전범위 모의고사는 이제 뭐 이론적 전수 이런 것들을 비중이 아주 따주 이제 다운돼요. 비중이 이제 들어는가 있지만 이제 비중이 많이 다운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 2순환 중에 뭐 이론적인 부분이나 이론을 직접 담당하는 1, 2순환 파트나 아니면 문제풀이 중심으로 이론을 같이 연동하는 이런 3, 4순환 파트, 이런 파트에서 각 한 파트 정도만 여러분이 이제 선택을 해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가다듬고 새 출발을 하는데 충분히 이제 의미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론을 중심으로 하자면 1, 2순환 중에 하나, 문제풀이와 함께 이론을 같이 한번 들여다보고 싶다면 3, 4순환 중에 하나의 강좌를 선택을 해서 이제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다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요구하는 게 뭐며 시험을 위해서 어떤 목표와 방법으로 이제 접근해야 되는가, 이런 이제 기틀만 잡혀도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이제 과정들에 여러분들이 이제 참여하시고 많은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결론 짓자면 오늘 모든 말씀을 이제 결론 짓자면 학습 목표는 이론, 습득과 문제풀이의 병행입니다. 병행. 그래서 이제 상승작용이 일으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되고요. 이론과 문풀. 그리고 이제 학습 방법은 쟁점과 키워드, 두 문자를 중심으로 해서 정리정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외우고 막 달달달 뭐 지금은 외우지만 시험장 갈 무렵 되면 또 다 흐릿해지잖아요, 그죠? 여러 과목을 또 동시에 공부하다 보면 이거 집중할 때는 뭐 좀 하는 것 같지만은 또 다른 과목으로 넘어가면은 또 그 과목이 또 많이 떠나 있고 또 다시 불러오고 이런 과정들이 피곤하단 말이죠. 에너지도 많이 쏟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한번 학습하면은 잘 떠나지 않는 각인되는 학습법이죠. 그래서 뇌새김, 뭐 어떤 뭐 광고를 뭐 물건을 홍보하는 게 아니라 하여튼 뇌에 새겨지는 이렇게 각인되는 이런 이제 공부법들을 쟁점, 키워드, 그다음에 두 번째 이런 것들을 이제 철저하게 이제 준비함으로써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방법들을 중심으로 해서 설정된 목표를 잘 이제 찾아가다 보면 어렵지 않게 혹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합격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기회 뵙도록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